레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어제만 해도 워시 쇼크 이래저래 시장에서 안 좋은 것들만 잔뜩 부각이 됐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시장의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조정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컸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만에 많이 회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블랙 먼데이가 출회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코스피 5,200선까지 탈환했습니다. 이랬던 거면 어제 왜 그렇게 힘든 게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어제가 또 지나고 보니까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 한 번 더 다짐하는 건 이 시장에서 1위 1비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점. 역시 우리가 사전에 전략을 명확하게 짜고 종목별로 좀 냉철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장이 빨간불로 강하게 물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시장에 대해서도 고민들 랭킹쇼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함께 유튜브로도 댓글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는 02325-8200번,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별사탕 올리버님 어제부터 많이 지분율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한화 시스템 던지고 나오니까 슈팅. 한화 시스템이 또 슈팅이 나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한화 시스템이 신고가권에서 안 떨어졌는데 와, 아니 여기서 25%를 올린다고요? 이야, 네, 그렇습니다. 무슨 오늘 우주항공 섹터도 잘 가고 있죠. 네. 또 이제 부산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빨간 맛이네요. 빨간 맛 궁금해요. 이거 누구 노래죠? 레드벨벳. 맞아요. 그렇죠. 네. 오늘 빨간 맛이 제대로 납니다. 맞습니다. 이 빨간 맛이 그런데 내일 하루 또 파란 맛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 꼭 잊지 마세요. 1위 1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럴 때 그냥 마냥 행복함만 즐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을 좀 멀리 보면서 전략을 가다듬어 보시죠. 네. 자, 행복트리님 어제 우울, 오늘 밝은 웃음 너무 좋아요. 그래요. 어제 정말 그렇게 지옥까지 갔다가 하루 만에 또 살아납니다. 너무나 좋고요. 네. I'm 리얼리 모셨습니다. Why did you do that? 왜 그래요? 우리 뭐 잘못했습니까? 무슨 일인 건지 네. 정확히 지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별사탕 올리버님의 인사와 함께 선미님 햇살이 너무 좋네요. 네. 주가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님은 지금 장에 적응하시면 안 됩니다. 끝없이 오를 수는 없는 것이라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월 내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어제처럼 이렇게 조정장이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요. 급한 조정도 나올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략을 잘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네, 자 일단 또 설 명절 연휴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출렁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이선미님, 사계절님, 천년재기님, 행투님도 일찍 오셨어요. 네. 카야마님, 금숟갈님, 제리님까지 일찍감치들 많이들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린이다님은 안녕하세요. 저번에 종목 진단 받고 세트레가에 입절했습니다. 무려 65%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와. 수익률인 거죠. 네. 우리가 요새는 자꾸 시장이 좋으니까 뭐 몇 배 이런 수익률을 생각하시는데 몇 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 65%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장에 개인들이 안 팔도록 학습 중이라고 아임리얼님 남겨주셨고요. 오늘 많은 분들 종목 진단 신청 빠르게 올려주고 계시네요. 예, 자 박보검님과 유한님, 네. 아임리얼님, 토토님, 루짱님도 오셨고요. 네. 행복하고 싶어요님의 선진 3년 보유하셨다고요. 종목 진단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계절님의 이 의문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잠깐의 반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다시 또 쭉 윗방향으로 끌고 올라갈지 이거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네. 다양한 우리 토마토TV의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모아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유의미한 거는 그간 4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반등 흐름이 지속되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 인사를 해보죠.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친절하고 따숩고 아주 정확한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리지아 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빨리 끊었습니다. 창호수지 앵커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남겨주셨고요. 자, HYS님께서는 늘 KTTV 185번 채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명까지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도 좋아요. 카야마츠빵님, 제가 혹시 부정타는 얘기를 했을까요? 취소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네, 가보자고님도 오셨고요. 아보카도님, 박찬호님, 미스보라님도 오셨습니다. 네. 행투님, 저 눈에 뭐를 한 것 같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늘. 다른가요? 뭐죠? 눈이 좀 평소보다 빛나 보이는 건가요? 뭘까요? 정확하게 눈이 어떻게 보이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가볼게요. 네. 자, 부자님의 종목이고요. 미코 살펴보겠습니다. 미코는 매수 가격이요. 14,39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어제 매도를 했어야 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도 파란불이 들어옵니다만 사실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어제 왜 매도를 했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요. 어제장 기억하시죠? 웬만한 종목들이 정말 초토화가 됐던 맞아요. 어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코는 어제 올랐거든요. 신고가 기록이 나왔던 미코입니다. 그래서 어제 좋았을 때 팔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이신데 사실 뭐 오늘도 크게 변화는 나오진 않죠. 네. 여기서 이제 꼭지점 다 다른 건가 아마 이런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딸아이에게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알려주세요라고요. 이래서 첫 번째 종목이 된 게 아닐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님께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미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미코입니다. 최근에 잘 올랐고 어제장에서도 상승 마감이 됐던 미코입니다. 이 따님께 이 추천했던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좀 부진원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상승이 끝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팔고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야, 이거 따님한테 추천해드렸다면 저도 부담되네요. 자, 미코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몇 가지 좀 좋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 TC 본딩, 핵심 이 TC 본딩은 저런 거 HBM 쪽에 쓰이는 부분이죠. 자, 여기 핵심 부품을 국산화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요걸 통해서 성장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미코가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지금은 얘기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 연료전지 있죠.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좀 이 미코에서 갖고 있는 기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수소 관련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탄력 있게 움직였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쪽은 조금 잠잠한데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도 워낙 좋고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는 만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인데 조금 지금 외국인들 이 파생 수급 포지션이 조금 불리해요, 지금. 지금 콜옵션 매도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출렁출렁하는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고 만기가 지나면 정상화될 부분들이니까 아주 크게 뭐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미코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있죠. 우리 뭐 어제 시장 완전히 다 피바다였었잖아요.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잘 견뎠어요. 미코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분차트를 한번 미코의 분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조금 더 키워놓고 볼게요. 자, 요거 10분봉인데요. 자, 오전장에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가 오후장에 밀리긴 밀렸었는데요. 자, 요게 거의 뭐 지수도 이렇게 그대로 움직였는데, 자, 어제 뭐 플러스로 마감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수급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혹시 플러스 나오고 안 밀리고 뭐 그런 섹터나 그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단기간에 좀 이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담은 사실 있죠. 자, 보면 여기서부터 대체 얼마입니까? 1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일별로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일자별로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한 9일 연속 올라왔네요. 어제까지 9일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조정 가능성도 있어요. 조정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요런 것들은 보면 뭐 조정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 받고 난 다음에는 좀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줄줄이 이게 저항선이 지금 요거는 지금 돌파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근데 그 다음에도 저항선 부분들이 한 2만 원 근처 정도 저항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장 막 치고 가서 이걸 돌파하지 못할 거예요. 당장 막 치고 가서 이걸 돌파하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한테 추천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신 건지 아니면 조금 길게 보신 건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지금 뭐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그거를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뭐 안 밀리면요 그냥 보유한 거 뭐 있는 것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들고 가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인 경우라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더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짧게 보는지 멀리 보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따님분에게 추천했던 종목 네.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따님분께 추천했던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네. 또 채팅창에 독수리님이셨죠? 그렇죠. 저도 딸랑부 추천했다가 많이 빠진 종목이 있대요. 역시 주식은 추천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셨답니다. 이거 약간 거의 뭐 법칙이죠. 내가 사면 빠지고 그렇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추천하면 내리는 이 마법 같은 여상. 누가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또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역시 네. 그렇죠. 역시 이런 명진행자와 함께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양병근님께서 미코는 믿고 가시래요. 그래요. 재밌게 또. 오늘은 약간 모녀지간에 이야기가 그래요? 많이 나와요. 또 바닐라 있어요? 라떼님은 엄마 예. 대신 문의드리신다고 그래요? 삼성전자를 100% 보유하고 계신데요. 우와. 그런데 어머님께서 어제 많이 떨어져서 겁이 네. 나신다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어제 떨어진 것보다 네. 오늘 상승폭이 그렇죠. 더 큽니다. 네. 정말 반도체 투톱은 못 말립니다. 도대체 언제 조정이 나오는지 이거 알 수가 없네요. 후리지아님도 딸한테 추천하면 돈 물어줘야 되는데 나는 다신 안 해요. 그래요? 네. 프리지아님께서 그래요. 가끔 잘못해서 가족끼리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끼리 잘못 추천하면요 네. 의상할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요거 조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네. 직접 추천이 안 된다면 슬쩍 토마토 TV와 함께해봐 이렇게 추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별사탕 올리버님도 저도 이제 아들에게 추천 안 해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참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가보자고님의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엔캠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엔캠은 최근에 정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매수 가격 7,500원에 35%입니다. 수익 많이 보셨죠? 10만 원도 넘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급등하고 고점 찍고 좀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세가 당분간 또 이게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게 아닐까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요. 엔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엔캠입니다. 단기적으로 2차 전지주 중에서는 뭐 가장 빨리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고점 찍고 약간 내려왔습니다. 어제 너무 급락했고요. 오늘 생각보다 탄력이 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번 좀 끊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전고체 관련해 갖고 그 전해질 소재하고 공정 기술들 뭐 이런 거에 검증해 놨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 계속 좀 많이 해드리죠. 2차 전지가 그렇게 뭐 몇 년 전에 한 3년 정도 전인가 그렇죠. 2, 3년 정도 전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그런 거잖아요.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다. 전기차의 미래는
이 전기차는 2차 전지가 핵심이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는 나중에 이 배터리의 미래는 뭘까?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엔캠은 지난주 여기 말일날이죠. 30일 날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게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좀 밀리는데 보시면요.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는 딱 저항받을 자리였어요. 자, 여기 작년 10월 달에 또 여기 한 10만 원 조금 넘어서 고점 찍은 적이 있죠. 지금 이번에도 장중에 10만 원 넘어갔다가 밀려서 지금 또 조금 고생을 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그전에도 뭐 여기 9만 원대 후반 정도 요쯤에서 고생을 조금 여기 고점 찍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이 10만 원을 계속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이 10만 원을 좀 쉽게 이렇게 강하게 좀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워요, 이날 뭐 거래량도 확 터졌죠. 거래량 확 터지면서 여기 돌파하면서 조금 윗꼬리를 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돌파가 그냥 나와줬으면 아마 뭐 주가 흐름 자체가 전고점 한 13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매물을 쌓아놓은 거예요. 엔캠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매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왔다가 또 이제 지지선을 또 찾는 구간인데요. 자,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를 볼 수 있겠죠. 한 7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를 지지선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7만 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주식을 싸게 잘 매수하셨네요. 싸게 잘 사셨고 그다음에 지지선보다 우리 시청자님 좀 매수한 가격이 아래예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좀 기다리시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거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겁니다. 돌파하는 시점이 있을 테니까 뭐 그거 돌파하면 13만 원 근처 정도까지 12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수익도 조금은 좀 발생되셨는데 한 10몇 프로 정도 발생되셨네요. 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시고요. 정리를 좀 하고 싶으시면 1차 저항선 한 10만 원 근처 정도가 됩니다. 10만 원 근처에서 조금 줄여보시든가 그리고 뭐 이 가격도 결국은 돌파되는 가격이니까요. 자, 뭐 박스권 상단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10만 원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들고 가면서 12만 원대 중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랭킹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랭크되어 있습니다. 샌디스크와 팔란티어의 주가 강세 속에서 AI 낙관론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6만 1,800원 선까지 오르고 있고요. 현재 7%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최고점을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강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현재 8% 넘게 급등하면서 90만 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위에는 하나시스템 랭크되어 있는데요. 우주항공청 인선으로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스페이스X가 xAI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섹터에 강한 매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현재 26% 가까운 급등세 지속합니다. 미래에셋증권도 현재 21% 넘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스페이스X 모멘텀과 함께 국내 증시 화랑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고요. 3차 상법 개정안 모멘텀까지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피지컬 AI 수혜주로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유지합니다. 현재 3% 강세 보이면서 49만 3,500원 선 지나갑니다. 이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의 대표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가까지 경신해냈습니다. 앞으로 모멘텀이 남아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 걸까요? 앞으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재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급등한 거 물어보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죠. 저는 주식을 매수할 때는요,
쫓아가는 매수는 진짜로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저라면요. 미래에셋증권을 지금 오늘 5만 원 찍었네요. 자, 여기서 쫓아가서 뭐 더 좀 갈 자리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2만 원에서는 이게 2만 원만 오르면 저 더블이잖아요. 100% 수익입니다. 근데 5만 원에서 2만 원 올라가면요. 40% 수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막 시장 관심 막 갖고 그럴 때 얘기들을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 보유하고 있죠. 지금 뭐 스페이스X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미래에셋증권이고요. 그리고 자사주도 한 23% 정도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죠.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 이제는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는요. 이 미래에셋증권이 사상 최초로 그 우리 금융지주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시가총액을 넘겼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더 갈 자리는 남아 있다라고 봐요. 더 갈 자리는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쫓아가신다라면 뭐 그런 분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쫓아가려면요. 그런 자신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가가 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뭐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 심장은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조금만 올라가거나 조금만 빠진 콩닥콩닥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급등한 종목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급등할 종목을 찾아야죠. 노력을 해서 찾아야죠. 급등하고 난 다음에 뭐 이게 얼마 더 갈까? 무슨 있겠습니까? 자,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좀 조정받는 구간 노려보시고요. 뭐 좀 더, 갈 자리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자, 그리고 시장 자체가 활성화,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또 코스닥 시장도 좋다라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래 대금도 늘고 그러면서 실적 부분들도 되게 좋아질 겁니다. 자, 미래에셋을 증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됩니다. 신규로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조정받는 구간이 있다라면 그때 노려보시고요. 지금 쫓아간다. 이거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증권주 가운데서도 이렇게 폭발력 있는 종목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스페이스X 기대감도 있고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서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증권주들까지 골고루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역시 지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그 별빛의 속삭임님께서 삼표 시멘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어제 상한가 갔나요? 맞아요.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죠? 이 급등 종목을 갖고 계신 겁니다. 와, 진짜 축하드리고요. 대단합니다. 급등 라인 들어오는 것 같아서 봤더니 6.4만 원에 삼전이 딱 나오더라고요. 라는 이야기까지도. 자, 그리고 HYS님, HL 만도물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엄청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던 HL 만도. 오랜만에 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목들이 요즘에 은근하게 언급이 좀 줄어들었었죠. 이럴 때 새로 또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지영님은 3전 30만 가겠죠? 22만만 가도 좋아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20만 원? 20만 원이 뭡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채팅창에 매번 거의 욕이었습니다. 그렇죠. 5만 전자. 이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 가느냐라는 원성이 가득했던 삼성전자가요. 10만 원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얘기했던 삼성전자가요. 지금 16에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HL 만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임리얼님 그럴 만도 하죠. 그래요. 그럴 만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닥구공님의 율촌어학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카야마 찐빵님께서 수지앵커 빵 사주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코끼리님
윤재 앵커를 제가 한번 사줬으니까 네. 이번에 수지 앵커 사주러 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와 함께 예지 네. 앵커 저희가 한번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정환님의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요. 매수가 47,000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요. 실리콘투 오늘 왜 이렇게 급락하는 걸까요? 전일까지만 해도 잘 버텨줬었는데요. 화장품 대표주로 꼽히고 있었던 실리콘투. 오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실리콘투 오늘 왜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예, 아침에 시작할 때 보니까 이 실리콘2가 유독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스들 뭐 어떤 안 좋은 뉴스 나온 게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 화장품 주식들, 다른 종목들도 만약에 많이 빠진다라면 뭐 화장품 섹터가 안 좋구나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리콘2가 월등하게 그냥 독보적으로 많이 빠지는 상황이라서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없다라면 아마 지금 4분기 실적을 발표를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뭐 그쪽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근데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는요. 여기 62평선에 지지받을 자리 거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크게 본다라면 올해 매출이 최초로 뭐 1조를 돌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이상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싼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한데 뭐 4분기 실적에서 조금 미스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리콘2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거래를 오늘 잔뜩 실어놨어요. 거래를 잔뜩 실어놨고 뭐 이 자리가 또 그 전에 여기서 거래 많이 됐고 그런 자리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상황을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딱 거기서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급락하는 모습인데 자, 현재 상태에서 이 실적 부분들도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화장품 전체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금 뭐 중국 쪽하고도 어떤 조금은 이 관계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거 그것도 안 되지만요. 이렇게 빠진다고 또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 그것도 곤란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60선 지지 테스트 했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매물 소화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물 소화는 필요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으니까 5만 원대 뭐 한 5만 3천 원 이상 정도 그쯤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으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십시오.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보유하셨다가 뭐 한 5만 3천 원 근처 정도나 그쯤 오면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2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5만 3천 원 정도에서 일단 끊었다 다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셨군요. 네,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네. 실리콘2가 급락하는 사이 LNF도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LNF는 왜 이러는 건가요? 라는 댓글도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그렇게 급락할 때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종목들이 실리콘2도 실적 발표 아직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실적 관련돼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갑자기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쭈아님은 예. 어제 떨어진 것 중에서 리노공업만 지지부진 네. 내가 사서 그런가? 라고 이게 남기셨어요. 참 찜찜해요. 왜 그렇죠. 하필 내가 매매하는 팔았든 아니면 샀든 간에 그 종목들은 당장 매매한 첫날에는 항상 뭔가 부정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 움직임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미미청님은 네. 삼전 하이닉스 무슨 소형주 올라가듯이 올라가네요. 그쵸. 남겨주셨고. 아니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7, 8% 올라간다?
일 년 전쯤만 해도 저는 한 10년 동안 방송 진행하면서 그런 일을 거의 본 적이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와, 진짜 예전과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지금의 시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증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창호 앵커님이 빵 사줘야 된다 해서 두쫀쿠 열풍으로 넘어왔어요. 이거 큰일 났네요. 네. 수지행, 예지행, 보람행, 은지행, 은별행, 수경행, 상정행까지 빵값으로 20만 원. 카야만 제가 부담스러워서 지금 네. 진행이 잘 안 되네요. 아, 창호 앵커님 오늘 또 수익을 네. 톡톡히 보셔야겠어요. 이거 지금 뒤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요, 아주 닉네임이 반갑습니다. 레벨업님의 종목이거든요. 네.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그런데 매수 매수가가, 가격 네. 83,000원이고요. 5% 비중인데요. 21년에 매수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된 거죠. 와.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 이 삼음절의 글자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4만 원대거든요. 자, 전문가님, 롯데 정밀화학인데요. 2021년에 매수를 하셨답니다. 도대체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예전에 2021년도 뭐 그때 2022년도에 1년도 2년도 그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갔다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정도까지 계속 빠지기만 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수소 관련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좋았었어요. 수소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현대차에서 수소차 넥소 수소차를 뭐 생산을 하면서 그때 그 기대감으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수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수소를 그냥 액화수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운반을 해도 되지만요. 자, 굉장히 극조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정밀화학은 수소를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운반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롯데 정밀화학이 암모니아 유통량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국내 점유율이 한 60%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다가 수소 모멘텀 줄어들면서 쭉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실적 부분들도 그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보면 2022년도에 실적이 한참 잘 나올 때 영업이익 기준 한 4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이익 규모는 바닥 찍었고요. 한 500억 정도 흑자가 났고, 작년에는 재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 700억 정도, 78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 그러니까 뭐 실적 기반해갖고는 저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롯데그룹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돌았었죠. 롯데그룹이 지금 자금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아서, 자, 뭐 그때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할 때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도 않고 뭐 괜찮을 때였습니다. 자, 근데 당장 롯데그룹이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또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돈도 버는 회사고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은 회사예요. 이 롯데정밀화학의 부채 비율이 보면 14% 정도거든요. 14%는 이거 그냥 무차익 경영을 한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 명찰 달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있지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수급 상황을 보시면 수급이 되게 좋아요. 자, 이때 작년 9월 달 정도부터네요. 요게 외국인들 수급입니다. 외국인들 수급인데, 자, 얼핏 봐도 매도는 거의 없고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싸우면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롯데정밀화학이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그룹이라는 타이틀 안 달고, 그리고 또, 조금 어떤 다른 모멘텀들, 요런 게 있다라면, 비중 5%니까 추가 매수도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추가 매수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이 롯데그룹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인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도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 뭐 한 5년 이상 이렇게 기다리셨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BPS라 그러죠. 주당 순자산이 작년 기준으로 한 92,000원 정도 나와요. 92,000원 정도 나오니까 뭐 요런 것들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막 그런 거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PBR 낮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조금 뭐 매수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다라면요. 요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텐데, 자, 위쪽으로는 뭐 한 5만 원 좀 넘으면 5만 원 근처에선 저항받고, 아래쪽으로는 보시게 되면 뭐 한 4만 원대 초중반 정도, 2, 3천 원 정도 그쪽에서는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박스권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갖고요. 그 박스권 전략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조금 뭐 찾아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좀 보유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도 시가총액도 1위 종목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어제 같은 폭락장에서도 전혀 빠지지가 않았던 에코프로 오늘도 상승이죠. 2.65% 오르면서 현재 16만 6,8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스페이스X 관련주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오늘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부근입니다. 현재 21,650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신규 상장주죠. 산미금속. 최근 들어서는 정말 짧은 시기에 주가를 2배 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0% 가까이 폭등 중인데요. 2만 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내기주인 덕양에너젠 수소 관련된 기업이죠. 부지런히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숨을 고르는군요. 7.7% 내리면서 현재 35,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대표주죠. 정말 대단합니다. 조정이 전혀 없군요. 6%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요. 75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 새내기주인 산미금속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산미금속 사실 굉장히 낯선 종목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관련 주로 주가가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급등세, 오늘 급기야 2만 원에 육박하는 모습인데요. 어디까지 더 올라가는 걸까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뭐 얼마 더 올라갈까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쫓아가서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친환경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냥 기술적으로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실적 부분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실적 부분들이 작년 2025년도가 2024년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없어요.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 수급에 의한 그런 움직임이니까요. 자, 이런 거 좀 매매를 하시려면 손절 라인은 딱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딱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 자, 저는 글쎄요, 뭐 어떤 주식 투자를 그렇게 투기적으로 하는 거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이런 종목들 막 쫓아가고 그러려면요. 그러면 크게 수익 나고 크게 깨지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면 옵션을 하셔야죠. 옵션은 하루에도 뭐 더블도 나고 10배도 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깡통도 나요.
차라리 그런 거를 할 일이지. 그 진짜 시청자님들께 그걸 옵션을 배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막 며칠 동안 급등한 종목들 쫓아가는 거는 그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옵션 투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자, 이 실적들 보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좋은 종목들, 뭐 로봇 관련되는 것들도 지금 로봇들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사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우리 창호 앵커님하고 그 상정 앵커님하고 저 벌거벗은 종목사 찍을 때 그때 로봇주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걸 미리 찾아서 들어가 있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 가는 거 쫓아가고 그런 거 좋아하시다 보면 큰일 납니다. 자, 산미금속 같은 경우는 뭐 가스터빈 향후에 수요 굉장히 많이 늘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남의 떡이다. 남의 것 뺏어 먹으려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냥 잘 가는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급등을 하고 있는 산미금속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그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몇만 원 할 때부터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70몇만 원까지 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미금속 여기서 너무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정말 아쉽게도 함께하신 이재필 전문가는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의 또 이렇게 내용을 듣다 보면 네. 귀에도 잘 들리고 그렇죠. 되게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맞습니다. 시장 전략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진단을 하는 동안에 네. 진단 내용이 잘 안 들어올 정도로 어떤 한 종목의 이야기가 시선을 많이 뺏었죠. 바로 삼성전자죠. 와, 삼성전자가요. 네. 지금 9% 올라갑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상승인데 이게 지금 1년 전에만 해도 그때도 한 삼성전자가 9% 올라간다? 오,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위치에서 거의 10%? 이건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와. 코스피 시총 1위 종목이 이렇게 예. 급등하는 걸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000조가 다 돼가는데 네. 이런 상승이 나오다니요. 정말 무서운 상승이고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가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어제 떨어졌던 걸 그냥 그 위로 더 솟구치면서 바로 회복을 시켜내는 코스피의 저력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 채팅창에서는요. 미미정님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하면서 네. 놀라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이, 정말 충격입니다. 별빛님 말처럼 AR 예. 반도체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세 이어받아서 두 번째 전문가님도 모셔봐야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과도 저희가 종목 진단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자,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발라리아님 오늘 우와. 처음 보셨는데요. 삼전 53,000원에 보유하고 계시나 봐요. 진짜 부러운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진짜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대단한 수익률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죠? 네. 자, 삼성 전기를 갖고 계시는 미안해요 님도 있는데 40만 원이 가능할지 질문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박소인 님께서는 한테, 그리고 딸기 그레몬 님께서는 파두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십니다. 네, 맞아요. 파도가 네. 오늘 또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서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급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뿅뿅 드디어 밀린 숙제하듯 3연상 가자 하셨습니다. 진짜 3연상 가게 되면 좀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가볼게요. 네. 이 종목 두 분이 신청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미미정님께서 그리고 후리젠님께서 함께 보내주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난해 그 대선 국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죠. 네. 그래서 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대단히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지난해 하반기는 그냥 계속 시들시들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미미정님께서는 54,000원에 10%입니다. 조금씩 더 추가 매수를 하는 중인데요. 더 매수해도 될지를 물어보셨고요. 네. 프리지아님께서는 47,400원. 일단은 뭐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30% 비중이 좀 많습니다. 중장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어느 순간 얘기가 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기회가 돌아올까요? 네, 일단은 태양광 쪽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 차례 타이밍이 오기는 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우주항공, 뭐 그다음에 지금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오늘 뭐 미래에셋벤처, 뭐 그다음에 뭐 나노팀, 뭐 그리고 지금 뭐 하나시스템, 뭐 루미르 등등. 지금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X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스페이스X와 XAI 간의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우주에다가 위성을 100만 개 이상 쏘아 올려서 우주에서 이제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이제 이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겠다. 이제 우주가 가장 큰 데이터 센터, 이 전력을 만들어내는 곳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전력 인프라 쪽에 오늘 꽤나 또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주항공도 우주항공이지만 오늘 전력 인프라 쪽, 뭐 대한전선, 뭐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등등 해서 전력 인프라 쪽이 일제히 수혜를 받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친환경과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던 쪽이기는 해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력이 부족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원전이나 아니면 변압기 이런 것들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결국에는 태양광 쪽도 트럼프가 손을 벌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할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이 우주항공을 태양광으로 이제 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이제는 새로운 이 태양광의 데이터 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보고서 우리가 태양광 쪽에 대한 이 재료를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실적이 증대되는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태양광이 주목받을 만한 이슈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이 작년에 매출이 약간 5천억 근처로 나왔는데 올해는 6천억을 넘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 태양광 쪽을 저가에 공급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중국 정부가 태양광 수출에 대해서는 이 부가세를 환급을 해주는 걸 폐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산 저가 모델들이 어느 정도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수혜의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태양광에 대한 수주가 증가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올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밍이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국에 상승이 나오려면 시장의 주목도가 크게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9%가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스페이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를 본다라고 했더니 지금 전력 설비 쪽으로 또 명확하게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메레스 일렉트릭과 대한전선을 포함한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주의 영역에 속해 있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한 걸음 멀어져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길게 봤을 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보게 되면 또 5만 원대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5만 원 구간에서부터 6만 원 구간까지 지금 약 반년 정도 동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6만 원 중반대든 7만 원대든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간 내에 상승이 나온다는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 아직까지 시선이 집중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이제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만 원 구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만 원부터 6만 원까지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4만 원대에서 또 자리를 잡고 올라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4만 원대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오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이 또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또 5만 원 구간이 매물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5만 원 구간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다가 저가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5만 원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6만 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태양광 쪽에 이 집중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현재 시장은 명확하게 이 전력 설비든 아니면은 지금 뭐 데이터 센터든 어떠한 부분이든 명확하게 대장으로 움직이는 쪽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주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는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략 체크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별사탕 올리버님이 효성 TLC 3, 4년 묵혔는데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고 있다. 네. 버티면 간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진짜 효성 TLC도 고생 많이 하셨을 그렇죠. 텐데요. 최근에 또 이런 종목들이 꽤 많아요. 몇 년 동안 쭉 내려오다가 올라가면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그렇죠. 몇 년치를 순식간에 회복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별사탕 올리버님 아무쪼록 수익으로 뻗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원님께서 이런 말씀 또 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우리나라 주식은 개미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노년 인구 많은데 실적 좋고 기다리면 되는 그 우량주들 그런 수익을 주는 종목들 많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또 말씀해 주시는군요. 네. 그렇게 되기를 제발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테마 이런 걸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정적으로 주식 갖고 있다 보면 수익을 좀 챙겨줄 수 있는 든든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약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에 받쳐주는 만큼 주가 역시 랠리를 지속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체유심조님, 삼성전자 5만 원대 샀는데 비중이 3%여가지고 아쉬우실 것 같아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익은 좋은데 이 수익을 이렇게 많이 주는 종목이 비중이 작으면 약간 억울하기도 하죠. 이건 행복한 고민, 행복한 헛웃음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네. 다음은 HYS님이 HL 만도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매수가 63,700원이고요. 비중은 35% 보유하고 계십니다. HL 만도 잘 갔는데 매수가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건지 김영일 전문가님, HL 만도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HL 만도도 지금 이제 접근 시점이 조금 아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2025년 12월 달부터 생각을 해보면 2025년 12월 중순부터 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종목들 뭐 자율주행 뭐 그다음에 로봇 뭐 그리고 전력 인프라 2차 전지까지 해서 여러 이제 기술주들이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뭐 피지컬 AI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자동차 쪽은 예전에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피지컬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망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올해 이제 매출이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은 로봇 쪽에 계속해서 이제 집중도를 높이기 시작을 할 텐데 결국에는 또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이 로봇 쪽, 로보틱스 산업 이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계속해서 준비를 또 잘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스페이스 X와의 연관성, 테슬라와의 연관성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또 이 강조를 또 하고 있는 것이 피지컬 AI 쪽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 X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 액추에이터, 피지컬 AI 쪽을 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로봇 쪽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 XAI나 혹은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이 HL 만도의 제어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어느 정도는 이 HL 만도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내용이 좋잖아요. 너무나도 내용이 좋은데 결국에 이제 주식은 종목은 타이밍인 거거든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미리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이고, 타이밍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시점에 접근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도 물려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접근하신 단가가 6만 원 초중반대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최근 HL 만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는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대응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는 단가는 6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 만도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종목이 되겠지만 6만 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차례 눌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HL 만도는 6만 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등이 현재 구간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6만 6천 원 구간, 2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좋은 이슈들로만 지금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약간은 한 템포 쉬어가는 와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주목도는 스페이스 X와 STO,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손절 라인을 잘 명심을 해주시고,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는지 반등이 나오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증시 기상도입니다. IT 섹터는 오늘도 뜨거운 날씨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려 상향 리포트가 18개 나왔고요. 대부분의 섹터가 맑은 날씨가 전망되고 있지만 경기 소비재와 함께 소재 섹터에는 하향 리포트가 한 가지씩 나오면서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 SDI에 대해서는 다수의 증권가에서 맑은 날씨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북미 ESS 대형 수주로 인해서 주가 역시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미래에셋증권은 포인트를 꼽았습니다. 테슬라로 추정되고 있는 북미 ESS 수주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ESS가 앞으로는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EV는 다소 부진하겠지만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중장기 모멘텀을 꼽았고요. 멀티플이 올라가는 국면이라면서 주가는 기존의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도 CJ에 대해서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리브영이 끌어주고 그리고 CJ 푸드빌이 밀어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수의 소비가 이번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까지 더해지고 중일 갈등과 함께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꼽았는데요. CJ 푸드빌도 이제는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하반기에 가세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교보증권은 LG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11만 원 유지했습니다. 4분기 적자를 기록한 LG전자인데요. 이제는 바닥을 확인했고 봄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AI와 B2B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날씨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 SDI에 대해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오늘 증권가에서 다수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ESS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에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삼아보면 좋을지, 목표가는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실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 SDI를 포함을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지금 셀 3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적자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적자 행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있고, 그러면서 지금 2차전지 쪽이 최근에 강력하게 순환매가 한 차례 나왔다가 지금은 또 이제 쉬어가는 그런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이클이 돌고 약간은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전만 자체는 뭐 지금 셀 3사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 해서 아직까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있기는 한데, 이번 올해 한 4분기 정도로 들어섰을 때 흑자가 전환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해진 부분은 전고체와 ESS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지금 이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부분도 이 우주를 태양광 센터로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머스크의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또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확실하게 실적이 담보가 되는 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S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미래 전망은 꽤나 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최종 양산 라인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고객사 검증이 정점에 달하는 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뭐 전망은 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매매,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이제 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12월 달에도 이 정도 구간에 한번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1월 달에 들어와서도 요 구간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는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확실하게 주목도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존재하고, 이 이슈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난 거죠. 12월 달에는 ESS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1월 달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술주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12월 달, 1월 달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이 돈 이후에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 달, 1월 달에 한 차례 접근할 기회를 줬다가 타이밍이 오면서 급등이 나온 것이고, 지금은 다시 한 사이클이 돌면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저가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 적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익 실현이 나온 이후에는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힘을 모아가는 구간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저가에서 잡았었던 구간처럼 다시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수익을 최대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2차 전지로 수익을 못 챙기셨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더 확실한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분하게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살펴드렸습니다. 어제 좀 급락이 나왔었고요. 오늘 부지런히 다시 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2차전지 대표주 삼성 SDI였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라는 댓글도 올라왔었는데요.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잘 지켜보시죠. 자, 카야마 찐빵님께서는 네. 3월에 기다리고 있는 큰 이벤트죠. 인터배터리 이야기도 꺼내주시네요. 네. 2차전지 부문 전고체 이슈인데 에코프로도 하기는 하는데 메인은 아니어서 인터배터리까지는 좀 보고 대응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 가지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네, 위에 KYG님이 에코프로에 네. 대해서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절파고TV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킹쇼 네. 출첵합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우무리님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와, 이 움직임 정말 오늘 뭐 놀랍죠? 끝까지 계속 또 올라갑니다. 두 종목이 나란히 9% 안팎의 급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면 요즘 장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 같다고 한마디 또 맞아요. 보태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역시 이야기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뒷번호 3727번님이 현대로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랜만이네요. 네. 매수가 20만 7,5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대로템 또 지금 주가는 그래도 수익권이긴 한데요. 어제장 역시나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에 대해서 전망은 어떤지 김영일 전문가님 현대로템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저가에서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실적, 찍히는 숫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건데, 뭐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를 하고서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약 1.2조 원, 그러니까 1조 2천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또 달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 자체가 30조 원에 육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제 5년치의 이 먹거리는 또 다 어느 정도 쌓아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 폴란드해상 K2 전차의 2차 물량, 요게 또 본격적으로 실적에 가미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수주가 또 될 이 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라크 향으로도 K2 전차 수출에 대한 또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약 250대 규모. 그 다음에 뭐 루마니아, 뭐 그 다음에 뭐 페루, 그 다음에 폴란드의 또 3차 계약 논의까지도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또 사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이 기술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숫자가 잘 찍히면은 올라가는 기업인 건데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숫자가 잘 찍힐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굳이 뭐 정리를 하고 갈 필요는 없겠죠. 현재 구간에서 차분하게 저가에 잘 잡으신 만큼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이제 대응의 영역인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약 20만 원에서 약 23만 원 구간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신고가가 25만 원 영역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에 맞는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가는 2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23만 원, 2차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추가적인 이 숫자가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하게 눈앞에 보이는 박스권 매물 구간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서 잘 대응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로템, 방산주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로템 진단하는 사이에 풀빌라 네. 가는 백수님 오셨는데요. 와. 어제 코덱스 150에 몰빵했는데 네. 오늘 올라서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정말 남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와, 네. 이 용기와 실행력. 어제장만 해도 오늘이랑 분위기 완전히 달랐잖아요. 이거 이러다 시장 완전히 꺾여버리겠다 맞아요. 하면서 공포가 지배했던 그 시장에서 와, 이거 올인을 코덱스 150. 정말 대단하신데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생각은 쉽죠. 말은 쉽죠. 실행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강심장을 가져야지 또 이렇게 큰 네.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맘님. 삼성전자 오르는 건 좋은데 어제 문의한 삼양식품이랑 아하. 반대로 가요. 첫째는 우등생, 둘째는 열등생 느낌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삼양식품도 최근에 조금 주춤해서 그렇죠. 네. 올라갔을 때는 뭐 삼성전자 올라가는 이 수익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삼양식품 또 좋은 시기가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급이 네. 반도체, AI, 또 로봇으로 엄청나게 쏠리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은데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또 삼양식품도 주목을 받잖아요. 기다려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주님, 닉네임 좀 독특하시네요. 김주도 아니고 김주. 네. LIG 넥스원인데요. 아. 방산주 문의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방산주가 최근엔 언급이 조금 덜해지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22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로봇주, 로보로보입니다. 로봇주 중에서도 이 종목은 많이 얘기되는 종목 중에는 그렇죠. 아니죠. 네. 자, 로보로보 매수 가격이요. 12,630원. 아이고, 이거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30%입니다. 구매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종목 급등이 나왔었죠. 15,300원까지 갔는데 문제는 그때 고점 찍고 지금 3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상황이어서 로보로보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이 여기서 멈추는 건지 아니면 더 빠질지 고민이 걱정이 됩니다. 자, 전문가님, 로보로보는 로봇주 가운데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종목입니까? 네, 일단은 지금 로보에 대한 대응은 지금 조금 더 앞으로는 이렇게 대응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가 워낙에 순환매가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주가 뭐 선발대 후발대 할 것 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순환매가 나왔는데, 제가 항상 로봇주들은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투자하는 섹터가 아니다. 지금은 트레이딩을 해주셔야 되는 섹터고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섹터다. 요거를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은 시장에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면서 그중에서 이제 앞으로 가장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게 로봇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린 거죠. 그래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상승이 나온 건데, 결국에는 지금 사실 로봇주들은 실적이 명확하게 찍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로봇주 쪽으로 계속해서 옮겨 타면서 수익을 봐야 되는,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섹터인 거거든요. 그러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12,630원이시면은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를 해버리는 이러한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하신 거죠. 이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하신 거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로봇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쪽이죠. 그러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올랐었던 이 로봇의 재료는 결국에는 협동용 로봇, 액추에이터, 앞으로 피지컬 AI의 가장 수혜를 받는 쪽입니다. 그런데 로봇주들이 워낙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니까 로보로보도 그 후발주자로 탄력이 나온 거고,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지금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트레이딩의 영역에 속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빠르게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접근하신 단가는 결국에는 명확하게 트레이딩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야 되는 단가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신고가의 영역에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면서 차익 실현을 시켜 나가야지. 지금 내가 신고가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뭔가 추세가 깨지는 느낌이 들면은 확실하게 손절을 하고 가야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시고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 전체적으로 한 차례 돌고서 쉬어가는 구간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정리가 됐어야 되는 구간에 정리가 되지 않고 쭉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구간에 있기는 한데, 현재 구간에서 로보로보가 다시 상승이 나오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보로보는 지금 명확한 대장이 아니잖아요. 로봇 쪽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로봇주가 엄청나게 잘 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로봇주가 지금 잘 가니까 후발주자의 시선을 돌려서 로보로보로 가줘야, 그래야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로보로보는 앞서서도 그러한 그림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로봇 쪽에서 가장 강한 이슈를 보유한 종목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아쉬운 종목인 거고, 그 다음에 대응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아쉬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봇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로봇은 저는 뭐 추가적으로 더 여전히 갈 것이다, 순환매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있는 영역에 속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차익 실현이 지금 여전히 강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10,000원 구간을 지켜줘야 어느 정도 로봇 쪽이 순환매가 나올 때 추가적인 반등세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1차 목표가는 바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기보다는 먼저 12,000원 근처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약 13,000원 중반대로 안내를 드리고, 로보로보는 일단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장에서 로봇이 타이밍이 지나가는 와중에 로보로보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점에 접근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오더라도 손실 만회 쪽으로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로봇이 더욱더 순환매가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보로보가 여기서 강력하게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적당한 구간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손실 만회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다음 종목으로 수익 만회를 하는 쪽으로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안내드린 손절 라인과 목표가 라인을 확실하게 지키고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봇주, 로보로보까지 챙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sek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주가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략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후리지아님, 네. 갑자기 계좌가 확 올라오셨다고요? 오. 봤더니, 현에 내 비중이 워낙 많아서 조금만 올라와도 계좌가 아하. 하셨습니다. 현대 오토 해본가요? 아니면 뭘까요? 네, 아까 진단을 했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후리자님이 아까 신청을 해주셨던 네. 종목이니까 아마 그 종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래일꿈님은 화장품 APR 실적 발표가 내일이고 아모레는 네. 6일인데 화장품은 소외주인가요? 주도주로 교체해야 될지 네. 알려주세요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화장품주가 좀 아쉬워요. 그렇죠. 실리콘2 아까 네. 진단해봤잖아요.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 이유도 잘 모르겠고 좀처럼 낙폭이 줄지도 않아서 네. 걱정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 얘기해봤더니 민혜인님 해성 에어로보틱스 절실한데요. 진단이 안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정말 급등했던 로봇주들이 네. 최근에 단기 급락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아서요. 그래서 걱정이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스윙님도 이제야 예. 시간이 돼서 보는데 LNF는 무슨 상황인가요? 네. 변동성이 심하네요. 또 그렇습니다. LNF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올라옵니다. 앞서 그 LNF 얘기 나오길래 차트를 슬쩍 봤더니 네. 그 프리마켓에서 몇 주 가지고 좀 심각하게 내려갔던 거래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거기서 많이들 심리가 좀 움츠러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뒷번호 0035번님이 보내주신 반도체 대표주입니다. HPSP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 55,000원이고요. 20%입니다.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데 매수가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55,000원이면 이분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2024년. 한창일 때 그때 높은 지점에 매수를 하신 거죠. 그 뒤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HPSP가 21,0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을 견디고 이제 드디어 매수 가격 근처로 슥슥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 5만 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5만 원 노크를 하는 직전의 모습인데 자, 바로 알아볼게요. 55,000원에 20%. 자, 전문가님, HPSP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55,000원 이 매수 가격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수익까지 넉넉하게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HPS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의 또 가장 대표적인 전공정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이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이냐. HPSP가 올해 이제 매출액 전망이 약 한 2,200억에서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약 1,2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압도적인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이 미세 공정 관련해서는 이 HPSP가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 미세 공정 쪽에서는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이 기업,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인기가 많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또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이 좋게 되면 HPSP도 같이 흐름이 나오는 그런 이제 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TSMC, 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이 2에서 3나노의 최선단 공정 경쟁을 계속해서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HPSP의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계속해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뿐만 아니라 뭐 HBM 혹은 뭐 낸드 등등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서 생산성이 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또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에서도 승소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HPSP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꽤나 이제 많아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HPSP가 35,000원 구간에서 48,0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40% 정도의 강력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좋은 이슈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HPSP가 계속해서 윗꼬리를 그리는 구간은 굉장히 명확하죠. 앞서서 매물 구간이 또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는 급등이 나왔었던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HPSP가 더 가려면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좋아야 되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강력한 순환매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지금 압도적으로 좋죠.
반도체 장비주들 최근에 순환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HP, SP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깨하셔도 무방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를 지금 바로 매수가 구간까지 기대하기에는 지금 이미 HP, SP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명확하게 구간별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길게 보게 되면 현재 약 5만 원 근처 구간이 1차 이 매물 구간이 되는 거고요. 2차 매물 구간이 약 52,000원.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가인 55,000원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매물대가 꽤나 두텁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쪽이 워낙에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무려 이제 10% 상승률을 찍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이 매물대를 바로 뚫어주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래 기다렸던 만큼 이 매물대를 강력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당한 구간에서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 만회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워낙에 이제 반도체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HP, SP 이외에 다른 쪽에서도 수익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주 HP, SP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와, 이거 정말 네. 엄청난데요. 반도체 1등주죠. 삼성전자가 10%를 넘기는 상승률을 보입니다. 네. 와,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지금 전조입니다. 이게 여기서 10% 두 자릿수대로 올릴 수가 있나요? 정말 엄청난 상승인데 채팅창에서도 다들 놀라고 계시죠? 네, 고고식님,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말고는 기억이 없는데라고 하시는데 코로나 때는 바닥에 쿵 찍고 올라오면서 급등 나올 때 그 정도잖아요. 와, 이거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10%를 올린다니 진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와. 삼성전자가 질주하니까 지수 역시 오늘 예. 장중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김영일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놀라느라 김영일 전문가님 보내드리지도 않고 있었네요. 네. 자, 이거 정말 놀라운 광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왜 빠진 거지 싶을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어제 내린 거 이상으로 올려놓는 우리 증시 지금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 덕분에 거의 6%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세가 정말 끝없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코스피뿐만이 아니죠.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랭킹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